봅시다. 간다. 질병에 걸리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복용, 주사 두 가지가 있나 봐. 이때 약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약물이라고 하고, 약물을 투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약재라고 한단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둘 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 둘 다 약물이 있겠지. 우리가 투여 가능한 형태로 뭘 만든 거라고? 약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약물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약재의 거 대표적인 유형에는 경구투여형 정제제, 경구투여형 액체제, 주사형 액체제 등이 있나 봐. 그럼 약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건데 세 가지가 있나 봐. 세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좀 나눠 봅시다. 첫 번째는 경구, 지금 내신식이다. 이거는 만약에 수능식 가잖아. 만약에 수능 수업에서 이 질문을 하잖아. 수능은 무조건 사고력 수업이기 때문에 필기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 알겠냐? 머리로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필기하는 연습하잖아. 만약에 수능 수업에서 그러면 사고력이 개발이 안 돼. 근데 이거는 내신형 문제잖아. 내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 그때는 뭔데? 써가면서 해야 된다. 알겠지? 그럼 봐. 경구 투여형 정제제야. 경구 정제제라고 할게. 그 다음 경구야. 액체제. 주사형 액체제. 이렇게 되거든. 경구니까 이건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정제제라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체다. 입으로 들어가는 액체네. 이게 주사형인 거잖아. 그럼 입으로 들어가진 않겠지. 이건 뭘로 들어가겠니? 혈관을 타고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리고 액체여야지 되겠지. 주사는 액체잖아. 이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약재는 약효를 발휘하는 약물이 있는 활성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활성 성분은 뭐겠니? 약물인 활성 성분이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가 이꼴 개념으로 뭐가 되겠니? 활성 성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요게 같은 말이거든. 근데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약물과 혼합하는 첨가제인 불활성 성분과 함께 구성되나 봐. 그래서 활성 성분 플러스 뭔데? 불활성 성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약재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맞나? 그래. 그게 1문단이었다. 그럼 볼게. 경구투여형 정제제는, 그럼 경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정제제니까 고체네. 그럼 쉽게 생각해서 알약이야. 알약. 내가 드는 생각은 이거는 그냥 이그젬플, 그냥 알약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편해. 괜히 어려운 말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고 쉽게 너의 언어로, 자기의 언어로 치환해서 들은 게 훨씬 편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겠니? 물약이지 뭐. 물약이지. 그럼 얘는 주사형 액체제니까 링거라고 생각하면 이그젬플, 그냥 링거라고 적을까? 링거 맞을 때 주사로 들어가잖아. 포도당 이런 거. 이게 훨씬 편하지 않냐? 그치? 요렇게 해 나가는 게 나의 언어로 단순화시키는 게 사고력이야. 활성 성분과 다른 말로 얘기하자 뭐? 약물, 실질적인 성분인 거야. 이것과 불활성 성분, 이거는 우리가 좀 먹기 편하게 혼합하여 압축한 알갱이 형태, 뭐? 고체. 약물의 쓴맛을 감추어서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류 등을 포함할 수 있나 봐. 그러면 불활성 성분으로서 뭐가 들어가 있는데? 당류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불활성 성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 활성 플러스 불활성인 거잖아. 그럼 불활성 중에 좀 편하게 먹기 위해서 뭔데? 당류가 들어가 있는 거지. 맞지? 좀 달달한 거.
경구 투여형 액체제는 이란 거야. 그럼 얘 얘기하는 거네. 약물이 복용 가능한 용매에 녹아 있는 형태로. 그러면 약물이다라고 하는 게 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활성 성분이거든. 실질적인 우리 몸에 유익한 거야. 이게 복용이 가능한 용매에 녹아 있는 액체인 거지. 그럼 불활성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활성 플러스 불활성 들어갔을 때 얘가 들어가 있는 불활성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녹여져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액체 형태일 수밖에 없겠다. 약물을 녹이는 용매인 정제수와 복용의 편의를 위한 감미료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게 불활성 성분인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정제수가 필요해. 왜? 이것을 녹여야 되니까. 근데 또 달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감미료도 있네. 이렇게 들어가 있네. 주사형 액체제는 약물이 무균 상태의 용매에 녹아 있는 형태로, 그러면 무균 상태의 용매에 녹아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활성 플러스 불활성일 건데 최소한 불활성에는 용매가 있어야 돼. 용매가 뭔데? 여기 나와 있네. 생리식염수가 있네. 그 다음에 또 뭐야? 항균제 등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생리식염수지 플러스 또 뭐도 있어? 항균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걸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 또한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꼭 파악하셔야 되는 것은 불활성 성분이 일단은 포인트가 된다. 불활성 성분의 이거. 그랬을 때 활성 성분이 약물이잖아. 야, 당류를 활성 성분으로 사지는 않겠지. 이것을 활성 성분으로 해버리면 좀 유치하지. 생리식염수를 활성 성분으로 해도 좀 유치해. 항균제는 활성 성분으로 갖으면 좀 그럴듯해져. 중요하다. 약물은 말이지. 이게 바로 뭔데? 활성 성분이지. 이게 실질적인 거다. 농도 9배를 원동력으로 삼아. 그럼 농도 9배가 뭔데? 농도 9배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나타낸 거야. 약물은 농도 차이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면서 체내에 확산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까지 됐잖아. 그랬을 때 나 이거 좀 지운다. 이제 지워버린다.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약물인 거잖아. 약물 성분인 거잖아. 이건 뭔데? 활성 성분인 거지. 약물의 확산 방법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약물 확산 같은 경우는 농도 9배를 원동력으로 삼는 거지. 그럼 농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가는 거네. 높은 농도에서 뭘? 낮은 농도로 가지. 체내에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 뭔데? 내가 들었던 생각은 삼투압이야. 삼투압이라고. 그럼 확산의 방법은 무슨 차이? 농도 차이야. 이건 뭐라고? 삼투압의 원리야. 약물의 체내 확산 속도는 이거인데 속도는 농도의 차이가 크거나 물질의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확산 계수가 클수록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말이야, 농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높은 농도에서 어디로 가는 건데? 낮은 농도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랬을 때 이 농도의 차이가 커?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는 거지. 또 확산 계수라고 하는데 확산 계수가 커?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산이 빠르다. 확산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체내 흡수가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 동일한 약물을 말이지. 액체제와 정제제로 만들었을 경우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 확산 속도인데 비교를 한번 해본다. 액체제와 vs 고체 얘들 둘을 비교 한번 해보자고. 그 확산 속도가 액체가 빠르겠냐 고체가 빠르겠냐? 당연히 뭐가 빠르겠냐? 액체가 빠른 거 아니야? 고체보다는. 그치? 액체제는 이미 용해된 상태면 녹여져 있는 상태잖아. 약물이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 물을 쫙 뿌려버리면 표면적 자체가 넓은 거지. 그게 넓기 때문에 정제제보다, 즉 고체보다 확산 계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본다면 액체와 고체 중에 액체가 뭐? 확산 속도가 뭐? 빠르다라는 거야. 그 말은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체내에 투여된 약물은 체내에 투여된 약물이야. 투여된 약물이야. 투여야. 다른 말로 얘기할까? 아직까지 흡수까지 안 갔어. 투여한 거야. 투여된 약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은 거지. 아니면 넣은 거나. 흡수 단계, 분포 단계, 제거 단계를 거치면서 이동하나 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자. 쭉 그었지. 투여를 했다. 그 다음엔 흡수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분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제거가 될 거야. 이 과정이야. 흡수 단계는 말이지. 아까 했잖아. 확산. 체내에 투여된 약물이 먹었어. 주사바늘 집어넣었어. 혈액까지 도달하는 단계를 흡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흡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기준인데? 흡수에 대한 기준은 혈액까지 도달한 게 흡수야. 피인 거지, 피. 맞지? 그치? 투여된 약물이 혈액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그럼 혈액까지 도달한 비율이 있나 봐. 그 혈액까지 도달한 비율 자체가 생체 이용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률.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별표야. 뭐가? 혈액까지 도달한 비율이 생체 이용률인 거다. 투여는 그냥 막 먹어도 돼. 근데 그냥 오줌으로 다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맞지? 혈액에 도달한 녀석이 있는 것이고 그냥 빠져나간 게 있을 거라고. 그 비율은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 오케이? 그럼 우리 생체가 말이지, 이 약물을 이용을 하려면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지. 혈액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용을 하려면. 볼게. 약물을 정맥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정맥주사는 다른 말로 얘기할까? 혈관에 직접 투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자. 뭐를 이용하는 건데? 경구니 주사니? 주사겠죠. 혈관에 직접 투여한다고. 돼? 정맥 주사는 그게 정맥 주사잖아. 그럼 이렇게 가보자. 얘 밑에 적는다. 그것에 대한 예시로 있잖아. 정맥 주사야. 정맥 주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명칭을 잘 보라고. 정맥에다가 다른 말로 얘기할까? 혈관이지. 혈관에다가 주사를 직방으로 직접적으로 넣어버리는 거야. 그게 정맥 주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문단에서 성공하는 주사형 액체제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맞나? 얘의 사기 개념은 주사형 액체제인 거야. 주사를 가지고 네 입안에다가 집어넣지는 않을까 아이가? 맞나? 네 입안에다가 주사 집어넣냐고. 그건 아니잖아. 혈관에다가 넣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혈액까지 바로 들어가겠네. 투여된 약물 모두가 혈액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은 항상 1이다라는 얘기야. 1은 다른 말로 얘기할까? 100%다라는 얘기겠지. 맞지? 그냥 얘는 생체 이용률이 얘는 무조건 1인 거야. 1이 의미하는 말은 뭐다? 100%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경구로 투여하는 약물은 경구잖아. 입구자거든.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혈관으로까지 가는 데는 여러 단계가 거칠 것 같다. 그러면 1보다 크겠니? 작겠니? 작겠죠. 소화기관 등에서 약물의 일부가 제거되는 초회통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초회통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흡수율을 높이는 거니 생체 이율을 높이는 거니 낮추는 거니? 낮추는 거지. 맞지? 그래, 그럼 봐. 요거 두 가지로 좀 나눠보자. 여기 있는 것은 경구 약물이거든. 경구로 들어가는 약물이라고. 그러면 잘 봐.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건 정제제라고 하는 고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액체? 액체일 수도, 경구, 액체 연관성이 있겠지. 둘 다 경구인 거잖아. 최소한 얘는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00%는 무조건 위, 소화기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먼저. 맞잖아, 그지? 식도를 타고 내려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은 항상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흡수가 어디까지?
혈액까지 100%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보자. 얘들은 무조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라 어떻게 정리할까? 1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됐나? 뭐 때문에? 초회 통과 효과 때문에. 이건 흡수율을 낮추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약물 100mg을 경구 입을 통해서 투여하였는데 생체 이용률이 0.3이야. 그러면 100을 넣었는데 0.3만 혈액에 도달했어. 그럼 생체 이용률이 0.3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나는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봐. 100을 넣어서 100이 다 들어가면 1이라며. 그러면 100을 넣어서 30mg 들어갔다라고 해버리면 몇 퍼센트니? 30%인 거지. 맞지? 그러면 0.3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30%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됐나요? 됐어? 30%다. 0.3은 30%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나는 소수점 있지. 소수점. 이 소수점 있잖아. 소수점이 나오면 나는 분수로 치환을 해버리거든. 10분의 몇이니? 3이지. 그러면 10을 넣었을 때 몇이 도달한다는 얘기야? 3이 도달하는 거지. 그럼 몇 퍼센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0을 넣었을 때 3이 도달한다고 몇 퍼센트? 와 진짜 임마. 와 진짜 사고력이 그냥 몇 퍼센트? 30%라고. 퍼센테이지는 100을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 100을 기준으로 비율을 따지는 거잖아. 10을 넣었을 때 3이라고. 그러면 00 하면은 100분의 30 아이가. 그럼 몇 퍼센트인데? 30%만 도달한다고. 그게 훨씬 더 편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 그럼 0. 뭐? 3이라고. 그건 10분의 3이라고. 그건 30%를 의미하는 거라고. 응? 그럼 아까 전에 1이라며. 그럼 1.0이지. 그럼 10분의 10이지. 10분의 10이지. 그러면 100분의 뭐? 100이네. 100 넣었을 때 100 전체가 도달하는 것이니까 생체 이용률은 몇 퍼센트야? 100%.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지울게. 나 이것도 다 지운다? 난 지울게. 너희는 뭐 알아서 필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지우자. 난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 분포 단계는 그러면 이제 분포 단계잖아. 맞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다. 분포 단계다. 그 다음에 제거 단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분포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앞에 내가 드는 생각은 혈관이 아니라 혈 뭐야? 혈 뭐? 액이었지. 그치? 그 다음 분포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맞나? 그래,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혈액까지는 일단 들어갔어. 그게 생체 이용률이라고 얘기를 했다. 자, 분포 단계는 약물이 혈액을 통해서 체내 여러 조직에 분포하는 단계란다. 여러 조직에. 피는 도니까. 분자량이 적거나 지용성이 높은 약물은 세포의 막을 통과하기가 쉬워서, 그럼 세포 막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네. 체내에 넓게 분포한다라는 얘기지. 체내의 여러 조직은 뭘로 이루어졌겠냐?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세포 막 안으로 들어가기 쉽다라는 얘기야, 이런 녀석들은. 그러면 이런 녀석일수록 체내에 넓게 분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좋아. 그럼 보자. 분포 단계는 최소한 말 그대로 분포되어 있는 건데, 각 조직에 분포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분자량이 만약에 저거 또 지용성 막 좀 기름이야. 그게 좀 높아. 그러면 분포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란다. 이유는 솔직히 나는 문과라서 이해는 잘 안 된다. 너희 학교 선생님들 또한 모든 국어 선생님들, 강사 아니고 모든 국어 선생님들은,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다. 대부분은
국어 국문과 출신이겠죠. 아니면 국어 교육학과 출신이겠지. 사범대 맞지? 그러면 과학과 기술 지문, 이러한 화학, 물리 이런 거 잘할까 못할까? 못한다. 천성적으로 뇌 구조가 그렇다. 내가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쌤도 이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하시겠지만 그걸 모른다면 바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분자량이 적으면 세포막에 잘 들어가서 분포가 잘 된다라는 게 선뜻 문과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거든. 그렇지 않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지에 출제를 하실 거라고. 알았냐? 잘 해놔라. 넓게 분포하나? 됐다. 좋다. 가보자. 분포 용적은 그게 바로 뭔데? 분포되어 있는 용적. 그 비율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응? 그러면 봐. 분자량이 적어. 지용성이 높아. 그러면 분포가 잘 이루어지는 거라며. 맞나? 분포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분포에 대한 개념이 뭔데? 여러 조직에 분포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조직에 분포되어 있는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혈관에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벌써 끝났어. 분포 단계는 최소한 기본적인 범주는 얘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여러 조직에 우리가 원하는 약물인 것이 분포되어 있는 정도라고. 어디에다가? 조직에다가. 앞에 있는 이거 흡수 단계였나? 얘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라고? 혈액에 도달하는 거라고. 구분 가능해? 얘는 조직이다. 자, 그랬을 때 분포 용적은 약물이 체내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똑같네. 분포 비율인 거네.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을 혈액에 도달한 약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흡수 단계 아니겠니? 이 앞에 있는 단계 아니냐고. 맞지? 그것을 혈장에 약물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혈장 약물 농도로 나눈 값이란다. 무엇을? x를 y로 나눈 값이래. x를 y로 나눈 값이래. 이걸 x라고 두고 이걸 y라고 뒀을 때 이거로 나눈 거래. 그러면 y분의 x 아니겠냐? 그게 바로 뭔데? 혈장의 약물의 농도인 거지. 맞지? 자, 그럼 보자. 얘는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분의? 분모로 나누는 y잖아. 혈장의 약물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혈장의 약물 농도인 거야. 분의 요거 혈액에 도달한 약물의 양인 거잖아. 혈액 약물 뒤에는 농도인 거고. 이해됐나?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 혈장 약물 농도인 거야. 아니다. 이 결과값이 뭐라고 하냐면 나눔값. 이 값이 뭔데? 블라블라블라 분포 용적을 나타내는 거네. 이게 분포 용적 구하는 거야. 용적 구하는 거야. 그럼 네가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솔직히 기준이 되는 것은 뭐겠니? 혈액에 도달한 약물이겠니? 아니면 혈장에 도달한 약물이겠니? 중요한 것은 뭐겠니? 당연히 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렇지 않아? 앞에서 혈액에 도달한 범위, 혈액에 도달한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니? 얘가 생체 뭐라고? 이용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들어가잖아. 맞지? 그럼 분포 단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혈장에 얼만큼 녹아들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혈액에 도달한 약물이 30mg이고 이게 혈액이다. 혈장 약물 농도가 5mg이라면 5인 거야. 그러면 5분의 30이 되는 것이니까 분포되어 있는 약물이 체내에서 분포되어 있는 용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용적이라고 하거든. 용적은 몇 리터라고? 6리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다. 그러면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럼 내신에 들어가잖아. 내신에 숫자를 학교쌤께서 마음대로 바꾼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럼 보자. 얘가 몇이라고? 3, 얘가 뭐야? 5죠? 5다. 얘가 5다. 생체 이용률이 몇이라고 나왔냐? 30이지. 30mg. 얘도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결과값은 뭐라고?
우리 체내에 6리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그럼 잘 봐. 혈액에 도달한 약물은 훨씬 더 넓을 거야. 클 거야. 무조건 그래. 그지? 혈액 안에, 혈액 범위 안에 혈장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게 5mg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할 수 있나?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것 이렇게 느낌이 잡히면 되지. 맞아요? 예. 혈장이 더 하위 범주거든. 가봅시다. 제거 단계는 마지막 단계다. 제거 단계는 뭔가 제거를 해야 되나 봐. 이거 얘기하는 거지. 약물이 말이야. 그래. 체외로 배출되는 단계란다. 그럼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약물이 배출되는 거지. 제거되는 단계인 거야. 약물이 다 빠져나가는 단계인 거야. 약물이 신체에서 제거되는 속도인 청소율이 높으면 빨리 빠져나가는 거네. 약물이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단다.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은 말은 청소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청소율은 단위 시간당 당이지. 그러면 시간 기준으로 갔을 때 시간은 고정값이다. 시간을 고정했었을 때 변화되는 것은 약물이 제거되는 혈장의 부피로 나타내는데 혈장의 부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 그러면 혈장의 부피가 크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이제 많이 빠져나가면 혈장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맞아? 그럼 보자. 얘 같은 경우는 혈장의 부피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청소율이 높아? 그러면 빨리 빠져나가는 거지. 혈장의 부피가 빨리 쪼그라드는 거야. 맞아? 그렇게 된다. 약물이 적정량이나 투여 간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 생체 이용률, 분포 용적, 청소율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지. 혈액에 도달한 약물 중에 일부는 혈액까지 도달한 약물인 거잖아.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체 뭐라고? 이용률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것이 뭐냐면 문제 보면은 숫자가 있을 거야. 그 숫자를 가지고 무조건 바꾼다 학교쌤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일치형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혈액과 혈장 글자를 바꿀 수 있다. 오케이? 흡수 단계는 혈액까지, 분포 단계는 혈장 개념이 나와야 돼. 오케이? 제거 단계는 혈장의 부피인 거지. 됐지? 가보자. 간장 등 간장 신체 여러 조직에서 대사가 되어서 약효를 더 강하게 내는 활성 상태로 변할 수 있단다. 그러면 말이야, 약효를 잠깐만 봐. 혈액까지 도달한 약물 중에 일부는 말이지. 간, 장, 신체 여러 조직이지. 거기에 대사가 되어서 어떤 작용 과정이 일어나나 봐. 그 대사가 되어서 약효를 더 강하게 내는 활성 형태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간, 장, 상위 범주는 여러 조직인 거지. 그러면 이 조직 안에 어떤 약물이 들어갔을 때 이 약물들이 더 강하게 활성 형태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가 되는 거 맞겠네? 맞아? 약효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맞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보면 이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대사라고 하는 것이 뭔데? 내가 생각하는 대사는 말이야, 원효 대사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대사는 대사는 밥 먹고 흡수되고 소화하고 똥 싸고 오줌 누고, 그게 나는 전체를 대사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거든. 이게 문과적 나의 언어야. 혈액까지 이 약물이 이런 것들의 조직에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더 강하게 활성 상태로 되는 거잖아. 그럼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나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약 먹을 때 언제 먹으라고 하냐? 식후 몇 분? 30분 뭐 이런 거 있지. 그게 식후에 뭔가 대사 과정이 일어나서 약효를 좀 더 발휘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난 좀 들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럼 가보자.
이들은 다시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그래 혈관을 타? 혈관은 좀 더 전신에 뻗어 있잖아. 그럼 전신을 탈 수밖에 없겠지. 목표 조직에서 약효를 내는 거야. 네가 목이 아파서 맘 먹었어. 맞지? 식후 30분 뒤에 먹으니까 훨씬 더 약효가 더 올라가. 그래서 목이 아플 때 거기에 딱 목표 조직에 가가지고 목을 안 아프게 하는 거지. 이러한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를 측정을 해야 돼. 그래 그 조직의 약물 농도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약효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인 거잖아. 그 효과는 일반적으로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가 굉장히 많아, 농도가 굉장히 진해. 그러면 약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겠네. 그런데 심장과 같이 체내에 있는 조직은 시료를 직접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장 약물 농도를 대신 측정하는 거란다. 혈장의 약물 농도를 대신 측정한단다. 괜찮아? 그러면 혈장의 약물 농도는 얘가 증가하게 되면 약효는 올라간 거다. 맞지? 혈장 약물 농도가 증가하면 목표 조직인 심장에서의 약물 농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란다. 이까지는 됐죠? 한편 약물은 말이야 목표 조직에서는 약효를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약효와 무관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부작용인 거죠. 맞지? 약물이 목표 조직 외의 다른 조직에 만약에 분포하게 되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서 약효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거야. 당연하죠. 다른 조직에 분배해버린 거야. 그러면 목표 조직의 약물 농도는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 다른 조직이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약효가 기대한 것보다 높겠니? 낮겠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네가 목이 아파서 먹었는데 이 약물 농도가 혈장 약물 농도인 거지. 목표 조직의 이거 약물 농도가 목으로 다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발로 가버렸네. 발로 갔다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러면 네가 기대한 것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맞아? 그래 당연해. 그러면 문제는 따로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어려운 것만 합시다. 이것 충분히 네가 파악 가능할 것 같거든. 네가 제대로 이해했으면. 생체 이용률은 이쪽 단계다. 청소율 이거다. 넘어갈게. 정답 알려줄게. 뒤에 답이 있으니까 뭐. 나는 19번과 20번 정도만 할 겁니다. 19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야. 동일한 치료 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약물을 A에서 C로 만든 액체를 투여한 후 약제죠. 약제. 혈장 약물 농도를 측정한 결과란다. 혈장 약물 농도래. 이걸 측정했대. 이때 투여한 약물 양은요 12mg인 거지. 그럼 투여한 거야. 투여한 것은 12mg을 투여했단다. 근데 얘가 전부 다 혈액까지 도달하니? 그건 아니겠지. 단 100% 도달하는 것도 있어. 뭐 혈관에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주사는. 맞지? 그래서 필로폰 같은 거 있잖아. 필로폰 알지? 필로폰 같은 거 있지. 먹냐 주사냐? 주사로 넣는다. 왜? 그게 효과가 훨씬 뛰어나거든. 그래서 주사로 넣는 거야. 주사로 계속 넣다가 거의 중독돼가지고 그럼 만약에 경구야 입으로 먹는 거 느낌이 와 안 와? 안 와요. 벌써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한번 주사로 넣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걸 우리 뇌에서는 요구한다고. 자 볼게. 정제제야.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면 당류가 보이네. 당류 달달한 거란다. 나는 이거 보면 내 애가 어리니까 그 비타민 C나 아니면 텐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약국 가면 텐텐 있어. 텐텐 맞지? 그 텐텐에 있는 성분 그 약물은 난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그거 먹으면 되게 달달해. 맞지? 달달하다고. 뭐겠니? 경구 정제제인 것 같아. 맞지? 아니면 비타민 C 가루 있지? 그래 그거. 정제수 수가 나왔으니까 물이겠네. 액체란다. 감미료 달달한가 봐.
인정하지, 그제? 그래서 불활성 성분의 일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이걸 통해서 이거 추론한다면 경구 액체제인 것 같아. 맞죠? 물리학. 기침 날 때 물약 먹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생리식염수 물이네. 항균제 이거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주사다. 그렇게 본다면 얘는 활성 성분이 있는데 얘는 1인 거지. 생체 이용률. 여기 말하는 생체 이용률은 어디까지 도달한 건데? 혈액까지 도달한 거다. 혈장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야. 그럼 얘는 1이니까 100%지. 맞지? 100%지. 됐나요? 그 다음 75, 0.75. 그러면 이거는 75. 나는 이렇게 그냥 했거든. 그냥 25%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지? 요거는 100%고 100%고 이거는 75%고 이거는 2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100분의 2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다. 그러면 오른쪽에 혈장 약물 농도라고 가볼게. 혈장 약물 농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지. 맞나요? 그래, 좋아. 그러면 나는 혈장 약물 농도가 되는 것이고 난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렸거든. 혈장 약물 농도 3이란다. 이건 3분의 뭐야? 3분의 뭐? 생체 이용률. 위에 있는 생체 이용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30g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미리그램인 거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몇 추로 하면 되겠어? 몇 추로 할까? 그럼 봐. 얘 같은 경우는 100%니까 100%니까 얘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몇 g이 되겠냐? 몇? 12g이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2mg 들어갔는데 얘는 70 뭐? 5%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생체 이용률 잠깐만 가보자. 이쪽 부분 100을 넣었을 때 0.3이라면 30g인 거지. 맞지? 근데 우리가 넣었을 때 몇 g이었냐? 12mg이었지. 그랬을 때 10분의 3이잖아. 이렇게 해서 30인 거잖아. 맞나? 그러면 12mg 곱하기 뭐 해야 돼? 이용률을 곱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100분의 뭐야? 100분의 뭐? 25인 거잖아. 맞아? 이해가 돼?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난 3이야? 3? 3? 3? 맞아? 3 맞아? 맞나 봐. 계산 돼? 그래, 알겠다. 이거는 이거 곱하기 100분의 뭐? 75잖아. 이거 뭔데? 6이야? 9? 9? 9인가 봐. 나 모르겠어. 이거는 100분의 100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냐? 뭐 12 하면 되나? 됐나 봐. 됐다. 계산해줘서 고맙다. 그럼 답 나오니?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됐지? 그럼 요거 딱 구해가지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 됐지? 넘어가자. 그 다음에 몇 번? 20번. 100분의 25니까 4분의 1이네. 맞지? 4분의 1이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역시 문과라서 이런 거 계산하는 약해. 센스가 없어. 센스가. 하려면 하는데 센스가 없는 거지. 히스테린가? 히스는 뭐라고 돼? 모르겠어. 히스는 혈장 약물 농도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 이게 최대치에 도달한 시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목표 조직에서의 약효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는 현상을 가리킨단다. 그러면 이게 늦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약효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이쪽 시간인데 혈장 약물 농도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이쪽이니까 그만큼 뭐가 생기니? 간극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지. 맞아요? 간극이 생겨버린다고. 이게 이는 약물이 약효를 발휘할 목표 조직까지 분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위 그래프처럼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약효가 없는 거지.
맞지? 이게 합치가 딱 돼버리면 약효가 직발이네. 제일 좋네. 그럼 보자. 약물이 목표 조직 외의 다른 조직에 더 만약에 분포한다면 B에서 약효의 최대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조직에 가버렸다니까. 그렇지.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B에서는 이거야. A에서와는 달리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 농도가 혈장 약물 농도보다 높겠군. 목표 조직에서의 약물의 농도가 B에서는 여기 혈장 약물 농도보다 더 높겠군. 어때? 괜찮아?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3번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같은 약물로 만약에 만들었다면 정제제는 액체제보다 고체야. 액체제보다 AB 간격이 더 넓겠군. 어때? 괜찮은 거 같지? 왜? 흡수가 잘 안 될 거니까. 정제제는. 4번 확산 계수가 크면 좁아지겠지? 5번 혈액에서 목표 조직으로 빠르게 만약에 분포되는 약물은 그 목표 조직으로 빠르게 분포되었어. 그러면 느리게 분포되는 조직보다 AB 간격은 더 넓어지니 좁아지니? 좁아지는 거지.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좀 쉬다가 뒤에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